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신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만성 신장병 위험이 높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신장질환이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 또한 역시나 위험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가족력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보험으로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보험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번 열려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홍석, 이태용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답을 제시하는 보험분석 전문가 박홍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보험 고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식을 했다면 소화제를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답답한 내 보험 어떤 처방이 좋을까요? 사이다 같은 보험 전문가 이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내 보험을 부탁해서는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리고요.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사연 통한 주제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주제 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외벌이로 바뀐 우리 가정의 보험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상담 시청하신 분들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직업이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사례자님처럼 맞벌이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외벌이로 바뀌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영업을 본의 아니게 또 자영업을 하시게 된 분도 계신데 오늘 사례자님처럼 맞벌이에서 외벌이를 바뀌게 되면 보험료뿐만 아니라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바로 그러한 이 맞벌이에서 외벌이를 바뀐 경우 우리 집 가정경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외벌이로 바뀐 우리 집 보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1년이 딱 됐다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이제 가정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늘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지 그럼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40대 주부입니다. 맞벌이하는 동안은 주변에서 좋은 보험이라고 추천해주면 별 부담 없이 가입하고 납부를 해왔는데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료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양가 부모님이 암으로 고생하셨던 터라 주변에서 좋은 암보험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 가입하긴 했는데요. 이래저래 가입한 저희 4인 가족 보험료만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분명 가입할 당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보험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막상 해지하려고 해도 암으로 힘들어하셨던 부모님 생각에 어떤 보험을 해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외벌이로 바뀐 우리 가정의 고민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좀 어떤 사연입니까? 네. 맞벌이를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벌이가 되신 이제 가정인데요. 또 소득은 줄었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또 아니면 유지를 해야 할지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셨고요.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양가 부모님이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걸 너무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그것조차 지금 고민이 되시고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계신 사연입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대로 해지하시기 전에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 전문가들을 찾아주신 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내용입니다. 네. 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이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지금 앞서서 보내주신 사연을 먼저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전에 궁금하신 내용들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보험을 얼마나 좀 가입을 하신 걸까요? 사실 직장 생활하는 동안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그게 아쉬워가지고 한번 개선해보자 싶어서 했더니, 저희 남편이랑 합쳐갖고 한 12건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애들 보험도 해가지고 한 16건?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엄청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뭐 대략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건데 시청자님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시면서 네. 지금 한 16건 뭐 정도 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혹시나 한번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셨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냥 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많이 한지도 제가 그만두고 알았고 또 이 보험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만 원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걸 보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왜 보험료도 이렇게 막 계속 오르나요? 지금 그러니까 가입할 때 당시에는 8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100만 원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갱신형 보험에 가입되신 게 아닐까요? 야,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도사가 거의 다 되셨는데, 예, 사실 가입 당시에 80만 원 정도였고, 뭐 지금은 한 100만 원이 훨씬 넘었다는 거는, 요거는 보험료에 뭐 발이 달리지 않는 이상은 10주 8구 뭐 특약으로 가입된 부분이 갱신형의 대다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 특약으로 구성되어 온 갱신 상품에 가입하신 연도와 그리고 갱신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시청자님 잠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네. 보험을 가입하신지는 혹시 아시나요? 사실 가입할 때는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좋다고 해서 가입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할 때 받았던 거랑 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보니까 갱신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 사회자님께서 저희들 쪽으로 가입하셨던 증권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좀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좀 갱신형 상품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비갱신으로 바꿔달라고 보험사한테 얘기하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건가요? 아이고 참 많이 속상하시겠는데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을 뭐 구입하고 나서 이거 잘못됐다면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요거는 어떻게 교체를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입을 하시고 나시면은 손을 대기가 좀 힘든 거거든요. 뭐 불필요한 담보 내용들은 몇 개 정도 빼는 거는 가능하시겠지만 뭐 갱신형을 비갱신을 바꿔달라라는 거는 좀 힘들다 하시는 거죠. 하지만 내보험을 부탁해 간판 스타인 박예닌 전문가가 저희 시청자님의 어떤 정복되어 있는 보장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들 그리고 갱신 내용까지로 쫙 정리해서 꼭 필요한 상품들로 인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텐데 요 시장님 요거 말고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네네네. 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이제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제가 사망보험으로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연금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뭐 노후 대비할 겸 보험도 들 겸 해서 이렇게 좀 비싸도 가입한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이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거 제 노후로 이렇게 든 거라서 다른 거는 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잘 가입된 거였으면 좀 좋겠네요. 네. 저희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좀 꼼꼼히 확인을 도와드릴 텐데 특별히 이 보험을 뭐 걱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맞벌이를 하기는 했지만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막 돈이 많이 모이고 이러지도 않더라고요. 이래저래 뭐 학원비도 하고 또 보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축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보험도 되고 연금도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들 거를 금액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가입은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사실 요거는 제가 힘들더라도 좀 메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 만약에 기존에 있는 거 다 해지하고 제가 이렇게 하기는 한 건데 요새 어떻게 좀 걱정돼서요. 어떻게 될지 좀 답답하네요. 네.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전문가가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음 편히 좀 함께 방송 시청하시면서 해답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총 16건의 보험, 거기다 이제 무려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금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벌이에서 지금 외벌이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이 지금 가정의 가계부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맞벌이 하실 때와 그리고 이제 외벌이 지금 현재 바뀐 상황의 가계부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는 맞벌이 하실 때는 월 소득이 한 850 정도가 지금 되셨고요. 자녀 학원비나 생활비를 한 500만 원 정도를 쓰셔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하실 수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외벌이로 바뀐 이후에 월 소득이 한 500으로 이제 많이 좀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는 한 450만 원 정도로 50만 원 정도만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100만 원씩 하고 계시던 저축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신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맞벌이를 하실 때도 이 110만 원의 보험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월 소득의 거의 뭐 한 20% 이상을 차지했던 금액인데, 외벌이로 바뀐 현재도 지금 이 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신다는 게 이 가정의 두 번째 문제인 거죠. 네. 월소득이 지금 월소득이 줄어서 100만 원씩 하던 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 단 한 푼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생활비까지 줄었는데도 지금 보험료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는 월 소득의 10에서 12%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수준이고요.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0만 원을 내고 계신다고 하면 외벌이로 바뀐 상황에선 20% 이상의 지금 보험료를 내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11%대인 저희가 한 55만 원 정도로 이 조정을 해서 보장을 좀 더 넓게, 그리고 보험료는 좀 낮춰서 변경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들이 지금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또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자, 우리 가족을 위한 재무 설계, 나 또한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나도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험 도대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문제가 됐는지 차근차근 좀 짚어볼까요? 네. 저 시청자님하고 배우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보험을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CI 보험을 해서 2건 정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암보험도 2건, 건강보험 1건, 그리고 운전자 보험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또 중단이 나옵니다. 또 요 CI 보험이라는 거죠. 요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조금 넘겨가고요. 암은 솔직히 또 준비를 잘 하신 건 맞습니다. 부모님들 가족 이력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또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뭐 부모님들하고 동일하게 CI 보험, 그리고 암보험도 뭐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게 뭐 갱신 주기가 뭐 10년이든 20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들의 나이는 불과 20년 초중반밖에 안 됩니다. 뭐 갱신형 보험이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청자님께서 내시는 총 보험료는 무려 한 110만 원 정도가 되시는 거고요.
앞으로 또 갱신형 보험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납입해야 될 총 보험료는 무려 2억 6천만 이상이 되십니다. 소득 대비해서 22%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월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월 소득의 뭐 10에서 12%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무려 22%나 보험료로 지출을 하고 있으십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까 시청자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 노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4인 가족이 모두 동일하게 가입한 그런 보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인가요? 네, 저희가 이 사례자님께서 보내주셨던 이 증권을 정말 꼼꼼하게 찾아보고 또 확인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연금이라고 붙여져 있는 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가족 모두가 동일하게 가입하셨던 CI 종신 보험이세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CI 종신 보험을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해지를 하고 이 CI 종신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는 게 지금 이 가정의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더 이제 좋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그 반대인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저 사실 뚝배기보다 장만만 좋으면 됩니다. 하지만 식생의 상품 같은 경우는 장만까지 안 좋은 거죠. CI 보험은 겉은 굉장히 화려하죠. 하지만 속은 알면 알수록 속이 터지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회 질환의 뇌혈관 진단비도 없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심장 쪽의 진단비가 협심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 보험사에서 협심증 진단비만 딱 해주는 보장 담보는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받을 수 있냐? 허일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때문에 암 이력 때문에 암 보험을 준비를 하셨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보험 상품이 갱신될 때마다 오르는 이렇게 갱신 상품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게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외에도 뇌출혈과 급성심경색증 그리고 CI 보험이다 보니까 중대한 질병, 요거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경색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보장 범위도 좁은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CI 보험의 보장이 중대한이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보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다면서요? 네. 저 CI 보험에서 바로 이렇게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갱신형 특약입니다. 뭐 요즘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른 집값 때문에 엄두도 안 나잖아요. 갱신형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갱신형은 매력적이죠. 보험료 저렴하고 담보 내용을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보이는 숫자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기간이 정해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만 딱 내고 그리고 만기가 90세든 100세든 보장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3년, 5년, 10년, 20년 주기로 갱신되는 요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시청자님, 100세까지 보험료 낼 수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힘드시고 갱신형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전문가한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20년 납입이라고 하더라도 갱신형 특약까지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꾸준히 이제 갱신이 된다라는 점 좀 염두를 해둬야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이 시청자님의 가정의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인 과도한 이 보험료,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110만 원은 소득 대비 11%인 55만 원으로 저희가 절감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만기까지 오르는 갱신형 보험은 저희가 전부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족한 이 보장 및 진단금은 중대한이 아닌 일반적인 암과 뇌혈관, 심혈관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보장의 폭을 확실히 넓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금을 알고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은 정말 진짜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변경을 해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연금으로 알고 있던 그 종신보험까지 해서 깔끔하게 진짜 연금보험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 부부의 보장 내용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우리 시청자님 부부의 그 변경된 보장 내용을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기존의 시의 보험은 그 경제 활동 기간 동안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 보험 형태로 해서 제가 1억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정기 보험으로 들어감으로써 보험료는 절감을 제가 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갱신으로 가입되어 있던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이 되지 않는 비갱신용으로 5천만 원 진단 금액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그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나이를 감안해서 뇌혈관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신경계인 1,000만 원 해서 요 모든 상품들을 비갱신형 상품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없던 보장 같은 경우는 든든하게 채워드렸고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림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한 단계 좀 낮춰드렸습니다. 걱정하고 있던 부분들은 어쨌든 잘 보완이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완을 해주셨을까요? 네, 자녀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릴 건데요. 이 지금 자녀보험에 보면 이제 고등학생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동일한 지금 CI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갱신형 암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 CI 보험은 정리를 하고 어린이 보험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암보험은 정리를 해드리고 이 어린이 보험에 암 진단금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일반 암 진단금 5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으로 가입을 해드리고요.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해서는 각각 3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보험은 비갱신용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드려서 앞으로는 단 10원도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보장을 100세 만기까지 끝까지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보험 가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 나이로 30세 이전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 가입이 또 가능하니까요.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좀 편하게 연락 주셔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지금 보니까 갱신형 암 진단금, 암 보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지금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일단 보장을 더 든든하게 늘려드렸고요. 보험료 부담은 낮춰드렸습니다. 그럼 총 지금 뭐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된 걸까요? 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총 110만 원 나갔던 거를 딱 반 잘라서 월 보험료 55만 원도 과감하게 내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줄여드렸고, 또 55만 원은 별도로 저희가 연금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는데, 총 내시는 월 보험료를 계산하면은 약 한 1억 3천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알고 가입하셨던 종신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찐 연금보험으로 저희가 가입을 해드렸는데, 절감된 1억 3천만 원으로 노후연금 수령 시 2억의 연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가요? 11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그야말로 뭐 지금 부담스럽던 월 보험료 정확히 이제 반으로 좀 줄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장을 보장대로 늘리고 노후를 위한 준비까지 좀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좀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이제 그 노후 대비하시면서 즐겁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보험금을 줄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새로운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셨을까요? 네.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까 하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네. 이 회사는 70년 전 덴마크에서 설립된 장난감 회사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1년에 2억 박스 이상씩 팔려나가는 굉장한 베스트셀러고요. 테마파크, 그리고 비디오 게임, 영화까지 진출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주 작은 큐브 조각입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두 분? 이게 베스트셀러 장난감인데 70년 전부터 베스트셀러였다.
전문가님 아시겠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장난감을 조금 좋아해서 저도 이 한 2억 박스 중에 몇 개는 일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작은 큐브 조각을 하니까 떠오르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레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 예,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장난감 선물도 이 레고 세트 1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 완성된 이 레고 작품을 볼 때마다 현재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는 보험이라는 그 보장 자산하고 참 많이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주제를 내고 그 큐브 작은 조각이 만드는 기적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제만 봐서는 사실 보험과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셨을까요? 네. 그 제가 느끼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생명보험이 한 24개 정도 회사가 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15개, 총 39개의 보험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대표적인 공제수업에 해당되는 우체국 보험하고 뭐 새마을금고도 이렇게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회사에서 운영 중인 보험회사는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짧게는 3년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개정과 유지를 반복해 오고 있죠. 뭐 사실 저도 이 보험업에 오래 종사를 하고 있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상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단종되는 상품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연령이나 그리고 그 연령이나 니즈나 그리고 병력에 따라서 구성된 상품들은 얼핏 보면 수백 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담보라는 조각들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거죠. 그 담보를 구성으로 해서 시청자님들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표준형 종합상품이 될 수 있고요. 간편 종합보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단품으로 암보험, 치매보험 이렇게 구성이 되시는데, 특히 간편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치료한 이력에 따라서 숫자로 제가 좀 표현하자면은 325, 335, 31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레고 조각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듯이 뭐 보험에도 담보가 지금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딩동댕, 예, 정확하게 100점짜리 부분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몇 주를 고민해가지고 제안을 해드린 내용으로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만족하시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공들여서 만들어진 레고 작품을 떠올립니다. 그 만족을 드리는 조립 과정은 우리 보험 설계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피치 못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자산을 준비를 하려는 그 시청자님의 입장에서 시청자님을 위한 마음과 자세에서 우리 설계사들의 덕목임을 되새기면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 분위기가 뭔가 이제 사명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전문가들을 또 고민하게 만든 사연, 도대체 어떤 사연이었는지 사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 하나 키우며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40세 여성입니다. 남편 역시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별다른 수입 변동 없이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매우 큰 착각이었습니다. 올해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6개월 무직 휴가를 감행하게 됐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 여태껏 묵혀두었던 보험증권을 꺼내보게 됐는데, 여태껏 저축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품의 제목 앞에 종신, CI, 연금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과 함께 궁금증이 하늘을 치솟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전문가님들, 제 보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성실하게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이제 뭐 저축인 줄 알고 준비를 했던 것들이 사실은 뭔가 좀 다르구나, 다른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직감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정체를 밝혀달라라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보험에서 이런 착각 좀 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정말 좀 마음이 이게 좀 아련한데요. 다양한 이런 사례자님들 사연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CI, 종신, 연금 이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보면 사망 보장에 대한 이 치중이 좀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와 반대로 사망 보장이 많다 보니 살아서 내가 받는 생존 급부, 즉 뭐 암이나 뭐 뇌나 심장에 대한 진단금, 수술비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들은 나입하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또 적다는 게 또 이런 상품들의 또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자님처럼 저희 전문가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가입했던 상품들을 전부 다 저축이라고 믿고 계시고요. 아마 앞으로도 믿고 싶어 하시지만 이런 상품들은 저축이 아니라 사망 보장이 주가 되는 상품이라는 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무엇보다도 이 공무원들은 그 직업 특성상 각각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직장으로 이렇게 설계사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쇄된 정보를 가지고 장기간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고충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축으로 알고 가입을 했던 종신보험 특권하고요. CI보험 세컨 해서 총 그 월 보험료는 9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는 있었습니다. 참만 다행인 것은 5건 중에서 2건은 이미 납입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고 싶고요. 하지만 너무 사망 보장에만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3대 질병에 대한 보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시청자님 가정의 이 보험 현황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 보장 보험 내용과 그리고 가계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례자님에서 3인 가족의 가계부를 보면 월 소득이 좀 두 분 합쳐서 600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생활비는 350만 원,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교육비와 외식비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 50만 원,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료가 9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 및 저축이 110만 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과 그 다음에 일반 저축에 대해서 20% 이상을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정은 지금 보시면 이 보장성 보험료 90만 원을 빼고 나면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 보장성 보험료 90만 원도 보장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괜찮을 건데, 지금 보내주신 이 가입 내역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 내용을 보면서 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례자님 가정을 보면 13건의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계시고요. 사례자님과 배우자님 모두 지금 종신보험과 CI보험을 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공무원이신 관계로 회사에서 단체 보험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자녀 보험도 역시 지금 어린이 보험 2건으로 해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 보장 내역이 과연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또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 거고요. 이렇게 13건에 지금 무려 9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십니다. 네, 먼저 남편분의 보장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망보장금이 한 1억 5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여기에는 암 보장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뇌 쪽에 관련된 진단비는 아주 가장 낮은 단계인 뇌출혈 1,000만 원, 급성신경경색증 1,000만 원으로 해서 보장 범위 자체가 아주 작게, 범위가 좁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배우자님 또 가입하고 계신 보험도 뭐 남편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 1천만 원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겨우 1,000만 원 밖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뭐 뇌출혈 1,000만 원, 급성신경경색이 1,0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두 분께 뇌 쪽의 진단비에 해당되는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보험료가 단 한 푼도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월 보험료 지금 90만 원이나 납입 중인 가정에서 부부가 합산으로 암 4천만 원, 뇌출혈만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만 2천만 원 보장받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보험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네, 현재 이 자녀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는 이제 새내기입니다. 하지만 7, 8년 전에 지금 가입했던 보험 2건이 모두가 지금 30세 만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뭐 어린이 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은지, 또는 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은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30세 만기보다는 100세 만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뭐 자녀분들이 커서 뭐 자녀분들 보험 그때 맞는 걸로 새로 가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자녀분들이 이제 컸을 때 지금 보장되는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안보험이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앵커님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갑상선암이나 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들이 예전에 모두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반암 진단금도 받을 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진단을 받으면 납입 면제까지가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워낙 보험금 청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제 다 유사암 쪽으로 다 빠졌고요. 마찬가지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진단금, 특히나 뇌혈관과 심혈관에 관련된 진단금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뭐 적게는 2,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부터 해서 금액이 자꾸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 자녀분들이 20, 30세가 됐을 때 과연 이 진단금이 남아 있을지조차도 의문인 거죠. 따라서 지금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수술비나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보장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자녀분들이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시기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더 좋은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만기가 조금 짧다는 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마련을 해온 그런 자산인데 상심이 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이 가족의 문제점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가정의 그 보장자산을 문제점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첫째는 과도한 그 보험료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에 너무 그 보장이 편중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대 진단비에 해당하는 뇌혈관, 심혈관 어떤 보장이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분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기를 너무 짧게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향후 그 정작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그 부담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큰 후회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족한 거는 무조건 채워놓은 건 정답이고요. 여기서 그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보장은 줄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청자님 역시 지금 보장은 부족하고 보험료 지출은 큰 상황이라 일단 지금 부족한 보장을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변경되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변경된 내용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우자님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던 종신보험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부족했던 뭐 암 진단금과 뭐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드렸는데요. 이 배우자님의 경우는 사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일반 암 진단금은 저희가 그 일반암, 그 간편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지만, 이 뇌혈관과 심혈관 쪽은 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셔서 일반 보험이 아닌 간편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해 쪽까지 전부 다 뭐 간편보험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도 좀 더 비싸지게 되고 보장 내용도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 축소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해 쪽은 저희가 스마트하게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상해에 대한 보장도 조금 더 넓히고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자님 가정의 경우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가 그 부모님 연배에 비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망보험을 조금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외에 이 부모님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저희가 정기보험으로 2억 원의 보험료를 더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자님 부부가 은퇴를 하는 65세가 되면 자녀분이 이제 28살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분도 경제적 독립을 해서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사망보험금을 2억 5천으로 맞춰드렸는데, 기존에 사례자님처럼 종신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기보험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정기보험으로 보완을 했을 경우에 종신보험보다 약 보험료가 5배가량, 즉 20% 정도의 보험료로 더 많은 2억 5천만 원의 사망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기보험은 지금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 보장을 해주는 상품인데, 그럼 이제 사망 보장 그 설정을 언제까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거 농담입니다. 그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는 그 어떤 평균적인 기간을 그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그 첫째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간으로 조금 많이들 설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뭐 간혹 자녀가 성인이 되고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 생활이 안정할 때까지로 해서 기간을 조금 이렇게 요구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혹은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요런 설정을 조금 요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아무리 그 사망보험금이 정기보험 형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기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명시를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가정의 경우 사망보장금이 5천만 원에서 이제 변경 후에 2억 5천만 원으로 확 늘었는데, 나머지 담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변경됐을까요? 네, 나머지 보장들은 이제 아까 잘 보셨던 것처럼 뭐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에 대해서는 이 혈압약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는데,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진단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1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금 1,000만 원씩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수술비나 이런 뭐 질병 후유 장애까지도 다 같이 포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남편분께서는 지금 개선 전에는 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받기 어려운 보장을 갖고 있으셨지만, 이제 넓은 보장 범위인 뭐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진단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설정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암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 저희가 손을 대면은 1타 3피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마이다스 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그 3천만 원 정도의 진단금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5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갱신 상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요. 그 비갱신 상품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앞서 박공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혈압약 때문에 간편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신데, 암에 한해서는 일반형 상품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담보만큼은 일반한 상품으로 빼면서 보험료는 또 저렴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뭐 질병 수술비하고 질병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도 저희가 탑재를 해드리면서 여기에 상해 담보 같은 경우에는 할증 없이 그리고 부담 조건 없이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남편분의 보장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사연 주신 시청자님 보장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사연 주신 시청자님의 경우도 지금 보시면 사망보험금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돼 있으셨는데, 물론 이제 보장 가입하셨던 보험 내용은 또 우리 배우자님과 거의 비슷하게 가입이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도한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뭐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맞벌이지만 남편분의 이 부재 시에 대한 이 사망 보장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례자님의 경우는 5천만 원만 사망보험금을 저희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암 진단금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으신데 이 금액이 너무 지금 부족을 해서 5천만 원으로 배우자님과 동일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뇌혈관 진단금 1,000만 원과 가장 또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혈관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뭐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이 간편보험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질병 후유 장애까지 저희가 모두 포함을 시켜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라는 담보를 잠깐 부연 설명을 짧게 한번 해드리자면은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신체적으로 그 기관들이 이렇게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더라도 그 전에 암 수술이나 질병 치료에 대해서 후유증이 이렇게 남게 되실 텐데요. 그 장애율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 이게 범위가 워낙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 회사는 손해율 때문에 이 특약을 없앴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는 이렇게 사항입니다. 여기 13개의 모든 신체 부위에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처럼 일회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진단금을 갖고 발생할 때 이거 지급을 해주는 특약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다는 게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 또 만기 기간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말로 좋은 특약을 시청자님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을 통해서 꼼꼼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처음에 걱정했던 질병 그리고 이제 사고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완벽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보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각각 2개의 보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명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만기가 조금 짧게 설정이 되어 있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자녀분께서 건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3천만 원, 허혈성 진단비 3천만 원. 여기에 뭐 각종 질병 상해 수술비, 그리고 질병 상해 1종부터 5종 수술비, 그리고 여기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까지 넣어드리면서 납입 면제의 기능은 유사한까지 포함되는 형태로 저희가 보장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의 확률에 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장의 범위를 넓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동일한 회사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설계사를 만나에 따라서 그 보장금 내용이나 보험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꼼꼼히 점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부에 이어서 자녀의 보장까지 좀 모두 다 정리가 됐는데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좀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변경된 보장 내용, 보험료를 한번 보면 이 남편분의 경우는 기존에 60만 천 원에서 이제 21만 원으로 변경이 되셨고요. 사례자님의 경우에는 21만 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그리고 자녀는 7만 8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토탈 보험료를 보면 기존에 90만 원에서 52만 5천 원으로 약 매월 37만 5천 원의 보험료가 절감이 됐고요. 총 납입하는 보험료로 본다라고 하면 무려 9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절감을 시켜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세 분 모두 이제 그 보험료 걱정 없이 행복하실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 지금 해드린 대로 한번 전략 잘 세워서 보험 운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고 문자 사연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문자 사연 짤막하게 하나만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술비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수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와, 저거 정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건별로 다른 거라서 정말 네. 애매한데 이럴 경우는 반드시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 그러니까 수술비에 대한 약관을 보시게 되면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질병으로 진단 확정을 받고 그 진단 확정된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 수술비가 지급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던 이 보험의 약관을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약관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질병으로 진단 확정을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가 알릴 의무만 제대로 고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 보험을 가입을 하기 전에 발생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증권에는 동일하게 수술비라고 적혀져 있지만 어떤 내용의 수술비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수술비나 이런 부분들을 가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지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은 내가 아프기 전에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보장 자산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점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저희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